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16일 토요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 경마장이 휴장이 들어갔죠. 따라서 서울 경마장이 경주 수가 지난주에 대비해서 3개 경주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 두수는 역시 연말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연말의 분위기를 가만히 본다면 역시 뭐 우열이 드러난 경주도 몇 경주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변의 소지가 많은 경주가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방송에서 재롱이를 보병으로 유일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입상을 해주면서 62배 고배당을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일요일날 7경주였었죠. 토요일날 2경주에서는 그 정상으뜸의 듀얼 최강 요거 주력 한 방이었습니다. 쌍승식은 뭐 64배 또 복승식 20배 제대로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고, 일요일날 금요일날 부산경마 11경주는 UCC 추천 경주였었는데요. 뭐 백두봉을 노리고 가서 모닝파크랑 붙이면서 11배짜리, 그 밖에 뭐 토요일날 4경주에 1.7배가 나왔던 복승식 배당 버리고 삼복 주력 한 방으로 뭐 6.4배짜리 적중해냈고, 또 마지막 경주에서는 어나더 스마트원의 동천의 아침 방송에서 말씀해드렸던 그런 마필들이죠. 7.8배. 또 일요일날 5경주에서는 만복한의 대천에이스 5.9배 뭐 골고루 적중하는 그런 경마일이었었고요. 뭐 이번 주도 준비를 잘하고 나온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경마일입니다. 오늘 추천 경주는 4경주, 7경주, 10경주, 4경주, 7경주, 10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고요.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1000m 레이스입니다. 8번마 프리모 중심으로 배당패 돌아갑니다. 1번마 농분대로, 9번 늘세찬, 뭐 대끼리 준대끼리 요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2번 스피드 청룡이나 6번마 일려하여 요런 마필도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8번마 프리모 같은 경우는 지난번 편성이 굉장히 셌죠. 지난번 편성과 이 편성을 비교하면 워낙에 약해요.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고, 단점은 이제 약간 말이 좀 끄는 그런 좀 습성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중간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따라가면서도 능력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결국 1번만 농본대로냐 9번 늘세찬이냐의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당일날 이제 홀짝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늘세찬 같은 경우도 상태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좀 많이 불 것 같아요. 어쩌면 대끼리가 늘세찬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늘세찬의 어떤 그 혈중도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농본대로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농본대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3창에 머물렀는데, 문제는 이 농본대로가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역시 그 지난번 3착을 머물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000m입니다. 1000m라면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원래 이 마필이 그 주행검사나 데뷔전 때는 역시 발주가 좀 안 됐던 그런 마필인데, 경주를 거듭하면서 힘이 차면서 발주까지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에 1번 게이트 1000m입니다. 선입권에서 내지 뭐 깊적인 선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바람이 부는 늘세찬보다는 그래도 힘이 차가고 있고 1000m로 줄어든 경주 거리의 혜택을 제대로 보는 마필이 1번만 농분대로이기 때문에 저는 8번 1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 시내마 접전 경주인데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수가 좀 있죠. 배당판은 3번마 이스트킹덤, 6번마 더 파이널, 외곽에 8번 채플레이스, 2번마 플라잉 헤라, 4번 천별, 여러 마필이 팔리죠. 어쨌든 3번마 이스트킹덤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 때 역시 주행 없는 때도 그렇고 발주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막판에 날라올 때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죠. 더군다나 이스트킹덤은 그 뛰는 습성 자체가 그 뭐 추임마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혈통도 그래요. 혈통도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죠. 이번 경기 뭐 편성도 강하지 않고 1300이라면 역시 이스트 킹덤 가능하고, 8번 채프레이스는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1300이라는 경주거리는 역시 뭐 지난번에도 데뷔전을 1300을 선택해서 뭐 따라가면서 착순에 진입을 한 그런 마필인데 선행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 13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 본다면 메리트는 역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6번마 더 파이널이 역시 뭐 1300으로 늘어나는 경주거리라면 더 파이널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더 파이널이 이번 경주 앞선이에요. 지난번에도 게이트를 빨리 빠져나오면서 충분히 앞선에 가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동작을 좀 멈추면서 뒤로 뺐다가 막판에 안쪽을 파고들면서 걸음만 좀 재보는 그런 모습이었죠. 따라서 더 파이널이 뭐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체프 레이스를 보내놓고 선입권에서 바로 붙어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6번 더 파이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 경주 뭐 2번은 플라잉 히라도 팔리긴 합니다만 역시 1300이라는 경주거리 또 4번은 천별은 거리는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좀 힘이 차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3번, 6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이변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9번만 이스트 걸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8번만 모네플라잉, 안쪽에 3번만 천양, 1번만 베스트 에지, 10번만 퍼펙트 BC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뭐 9번 이스트 걸치는 그 데뷔 이후에 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이라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트 걸치도 부담 용량은 2.5가 늘어났어요. 근데 혈통적으로 보면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일단은 지금보다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뭐 이스트 걸치는 무시는 못하는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주력 기본 막권으로는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모네플라잉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8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따라서 컨디션 자체는 지난번보다 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만 모네플라잉을 믿고 이거 8번, 9번 대끼리 승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보병들이 좀 있어요. 안쪽에 1번마 베스트 에지하고 5번마 굿누르 요 두 마필이 보병입니다. 1번 베스트 에지 같은 경우도 지난번 1700이 했어요. 아무래도 1700은 거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이 모처럼 단거리 1000m로 내려와 있는 조건의 1번 게이트입니다. 따라서 일단 선행은 뭐 8번, 9번 인기마 두 마필이 앞선을 장악할 텐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권에서 최적의 전개 가능하죠. 뭐 지난번 1700에서 꼴찌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1000m라는 경주거리는 또 다른 길이 열려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베스트 에지도 가능하고 5번 굿누르 같은 경우도 사실 전력이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지난번에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이번 경주는 6주 만에 나오긴 했지만 뭐 조기 강도를 보다 좀 더 끌어올려 놓고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가 혼합 4군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따라서 굿누르도 일단은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공백기 이후에 이제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굿누르의 이변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박남기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배당판은 4번 청운 1호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청운 1호는 뭐 이 편성에서는 무시 못하는 그런 전력이죠. 지난번에도 여유있게 선행권에 붙이면서 좀 무례하면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인데 그때 당시에 박은영 교수가 말을 믿고 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선행 가려면 가라 하여 보내놓고 여유있게 선행을 따라가면서 막판에 한 발 더 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쨌든 편성을 한번 해본다면 청운 1호는 무시는 못하는데 그 밖에 인기 마필들은 사실 뭐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초월악마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22일 날 자력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초록마를 놓고 갔는데 역시 뭐 최선의 레이스 끝에 그 걸음이라면 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초록마의 대끼리는 좀 불안 요소가 역시 가지고 있고 10번 지선이 같은 경우도 승급전에 1300입니다.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역시 믿음도가 그렇고 뭐 사이먼 미사일도
8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온 것도 문제고 또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복병 한도를 진하게 노려갑니다. 이거 4번 청문 1호에 묻혀서 주력 한방 짭짤한 배당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만 뭐 컨디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그런 조건이라면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우리에게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을 한두를 제대로 노리고 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준도가 굉장히 높아요. 5번마 핵항공모함, 1번 봄비스킹, 3번 금화여제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 그 밖에 9번 파티파워, 뭐 3번 헤네시 댄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게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 외에도 복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1번, 4번, 5번 요 세 마필이 객관적 전력은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다 나름대로 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1번 봉비스킹 같은 경우는 1000m로 내려온 조건은 좋아요.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인데 문제는 이제 봉비스킹이 제가 볼 때는 또 너무 많은 인기를 그 능력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봉비스킹도 선행을 갔을 때 능력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국산마 4군의 최단거리 1000m다 보니까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물려나갔어요. 따라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은 배제는 못하는데 힘을 많이 쓰고 와야 돼요. 대신 선행을 가려면 그런 식으로 선행을 갔을 때는 봄비스킹도 장담을 못하는 조건이죠. 5번 핵항공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선행 승부를 띄웠지만 역시 빠른 페이스에서는 적응을 못하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이랑 경주 흐름 자체는 비슷해요. 따라서 1번, 5번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앞선을 장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힘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금왕여제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대가리가 있죠. 이번 경주. 다만 1년 5개월 만에 지금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문제인데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1번, 5번, 4번 중에서는 그래도 4번만 금왕여제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보여져요.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뭐 힘도 공백기를 거치면서 많이 찼어요. 지금 3살이에요. 이제 뭐 몇 주만 있으면 4살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만 금왕여제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복병은 두 마필입니다. 8번 대기속도와 12번마 바이칼 전사. 대기속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7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밋밋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대기속도라는 마필도 1000m라는 경주거리는 나쁘진 않아요. 1200보다는 1000m가 훨씬 낫죠. 이 마필도 뭐 굳이 분류하자면 추이마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게 지금 1번, 5번 인기마 두 마필 밖에 뭐 금왕여제도 그렇고 평촌 라이언도 그렇고 이게 앞선을 좀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대기속도는. 공백기를 거치면서 지난번에 복귀전을 가졌고 이번 경주는 뭐 조교 강도까지 끌어올리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대기속도도 가능하고 12번 바이칼 전사도 가능하죠. 이게 앞선이 좀 지저분하게 흘러가는 조건이라면 외곽이긴 합니다만 바이칼 전사도 1000m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난번 그 9월 23일 날 승급 전에 1200, 또 지난번 1200이었는데 뭐 승급해서 충분히 국산마 4군에 적응을 해 가고 있고 또 단거리 1000m라면 바이칼 전사에게도 기회가 온다. 따라서 뭐 배당판은 1번, 4번, 5번 세 마필이 주도해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이 세 마필 안에서 끝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그 틈은 8번 대기 속도와 12번 바이칼 전사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군 1700m 경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1700이라는 변수는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6번마 슈마 중심으로 해서 4번 비키라이, 9번 로얄 마티아, 12번마 해피스트, 2번마 라스트 잭팟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어쨌든 6번마 슈마 같은 경우는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지난번에 1700 첫 도전에서 뭐 사차게 머물긴 했습니다만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있는 마필이고 1700을 한 차례 치러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좀 더 나은 걸음이 가능하고 거기에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이라는 것도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런 조건이죠. 그 밖에 이제 4번 비키라이와 12번 해피스트 요 두 마필은 지난번에 나란히 이제 2, 3착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인데 근본적으로 두 마필은 1700은 사실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난번 경주력보다는
더 볼 수 있는 경주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키라이나 해피스트 역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로얄 마티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뭐 3착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1700이라는 경주거리에 사실상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지난번 3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죠. 보병은 역시 이번 경주도 두 마필이 있는데요. 3번마 뷰티풀 아시아와 안쪽에 1번 누리명가입니다. 뷰티풀 아시아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번 승급전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10월 28일 경주도 1700에서 입장을 했는데 물론 편성은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뷰티풀 아시아라는 마필은 워낙에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난번 1300 단거리 경주는 큰 의미가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또 승급전이라는 부담도 있었고 근데 이번 경주는 1700이라면 뷰티풀 아시아도 경쟁력은 충분하고 1번만 누리명가도 요게 또 폭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죠. 이 누리명가 같은 경우는 거리는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그 바깥쪽으로 좀 기대는 그 좀 악벽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입니다.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누리명가가 뭐 기적인 선행을 치고 나간다 해도 뭐 하등의 문제가 안 되고 아니면 뷰티풀 아시아 보내놓고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 안쪽에 오히려 갇히면 좀 더 바깥쪽으로 그 기대는 맛을 상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죠. 지난 9월 16일 같은 경우도 공별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데 나오면서 1번 게이트 그런 측면에서는 1번 게이트가 유리했죠. 그렇지만 뭐 15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그랬고 최근 두 차례는 7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 부진하면서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점 1700이라는 경주거리는 유리하다는 점에서는 1번만 누리명가에게까지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도 뭐 만만치는 않은 변수가 좀 많은 혼전 경주입니다. 배당의 메리트는 3번 뷰티풀 아시아와 1번만 누리명가 쪽에서도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넷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혼합 4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방랑기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정말 큰 배당을 노려갑니다. 일단 제가 노리고 있는 보병이 있어요. 인기 1위 마필 하와이 보스인데 하와이 보스랑 붙여도 큰 배당이 나오는데 저는 하와이 보스를 주력 막군으로 데려갈 생각이 없는 데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뭐 편성이 워낙 약해요. 그리고 하와이 보스가 지난 10월 달에 1700에서 입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700에서는 그 연투에 대한 장담을 못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거리가 그렇게 길게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포화주로에서도 사차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감안해 본다면 편성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하와이 보스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에이스예요. 1700이 이번 경주는 포인트입니다. 뭐 2번 번개라이언, 5번 리얼 걸치, 또 8번 투루팀버, 10번 자청룡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사실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들도 뭐 무시는 못하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필들도 그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마필들입니다.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화이 보이스가 뭐 대장으로 팔리겠습니다만 화이어 보스조차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레이스예요. 그 중심에는 방랑규가 노리고 있는 보병이 정말 한도 있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1700이라는 경주거리라면 오히려 능력이 좀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접한 인기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합니다만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고 방랑규 스타일대로 제 스타일대로 제가 본 대로 제대로 한번 큰 배당 노리고 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 1200으로 펼쳐지는 2세 육성훈련 심사 합격마 특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강원 챔프 중심으로 돌아가죠. 여기에 6번 행운골, 5번마 파이어윈드, 4번마 글로벌 뱅크, 2번만 끌어주는 손 이런 마필이 팔렸는데 1번만 강원 챔프는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제가 앞으로 그 장래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라면 뭐 쉽게 다시 한번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1번만 강원 챔프는 인정이 되고요. 후자권에서는 뭐 다 팔리죠. 이번 경주도 6번만 행운골이 지난번에 7마신 낙선을 거둬서 많이 팔리는데 이 행운골 같은 경우는 선행이 좀 중요한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은 좀 어렵죠. 1번마 가운챔프가 워낙에 능력 선행마이기 때문에 따라서 행운골의 입상 가능성은 전 그렇게 높이 보진 않습니다. 지난번 편성도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어요. 저는 기본 맞고는 5번마 파이어윈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이어윈드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6일 날 우승을 차지해야 할 때 편성도 굉장히 약했는데 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한계를 노출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10월 28일 날 과천시장부에서 의외로 따라가면서 막판에 올라올 때 탄력은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역시 6마신 낙승. 이 뛰면서 걸음이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마필보다 굉장히 빠른 마필이 파이어윈드예요. 그리고 이 마필도 다만 이제 문제는 거리가 길게 안 나온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이번 경우 1200입니다. 지난번 1300에서도 그 능력 전력이라면 줄어든 경주원리도 유리하고 뭐 누가 선행을 가든 선행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제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 저는 파이어윈드를 기본 막권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입니다. 1번마 새벽이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3번마 영광의 시간, 2번마 컬러즈 트러블, 10번마 금곡성, 12번마 아르고썸. 이번 경주도 만만치 않은 그런 레이스죠. 액면은 새벽이 가장 낫죠, 물론. 근데 문제는 8주 만에 나오면서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났어요. 57. 물론 1번 게이트가 뭐 유리하긴 합니다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새벽에도 물론 뭐 빼고 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충마로 놓고 가기에는 2% 부족한 감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이번 경주도 역시 좀 복병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8번마 펄킨, 5번마 파이어폭스 요 두 마필이 복병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죠. 펄킨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습니다. 승급전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보이즈 걸음의 여력은 분명 더 있는 마필이죠. 이제 뭐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이번 경주도 그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들은 좀 많은데 선행을 가서 버텨낸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선행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도 결국 단순한 스피드보다는 나름의 뚝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펄킨에게도 뭐 충분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 그 10월달, 9월달 1300에서 입장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1300보다는 1200이 훨씬 나아요. 따라서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한 차례 정을 해낸 펄킨 충분히 가능하고 이 5번마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 경주가 1년 2개월 만에 복귀전을 가졌던 그런 상이에요. 뭐 권성훈 기수가 좀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 파이어폭스도 1200이라면 뭐 충분히 가능해요. 지난번에 그 복귀전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외곽을 도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점에서는 파이어폭스도 참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뭐 스무스하게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앞선이 좀 오버가 되면서 무너진다면 의외로 파이어폭스의 오브주리 추입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도 인기마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뭐 믿음을 갖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배당보다는 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중심에는 역시 8번은 펄킨, 5번 파이어폭스 이런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랑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10번마 최구머니, 1번마 절묘한 선택, 5번마 투어로즈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그 밖에 뭐 11번마 스피릿 오브 한센, 8번 영롱 이런 마필도 만만치 않죠.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들이 나름대로 가능성은 열려있는 마필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뭐 믿음을 갖고 내가 여기서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사실 없죠. 그 밖에 그 비인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 외에 그 비인기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은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조건인데 역시 뭐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 있긴 합니다만 제 관리형 마필인데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뭐 이번 경주가 2등급 치고는 그렇게 뭐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도 않고 또 편성 또한 강하지 않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복병 한두 있습니다. 그 마필을 역시
배팅의 축으로 놓고 인기 마필 중에서도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죠. 그러면서 복대고 막건도 이번 경기는 뭐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큰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올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1경주 혼합 3군 1200m 경주입니다. 2번마 브로드웨이신을 중심으로 해서 5번마 정상 불패, 1번 오피데이, 3번마 팩트 에번스, 12번 바람 속으로. 이번 경주도 혼전이에요. 이거 인기마가 역시 좀 불안하죠. 전반적으로. 브로드웨이신조차도 이거 장담 못하는 레이스예요. 브로드웨이신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그 페로비치 기수랑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그 따라가면서 사차게 머물렀죠. 그때 데키로 팔리고. 근데 브로드웨이신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페로비치 기수가 그 10월 14일 경주를 통해서 좀 저는 인지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 8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그 선행에 올인을 했습니다. 선행을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겨웠죠. 무리한 레이스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뭐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브로드웨이신이 게이트는 좋아졌죠. 8번에서 2번으로. 그렇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뭐 옆에 있는 3번 팩트 에번스도 빠른 마필이고 뭐 정상 불패도 그렇고 8번 청상의 별, 외곽의 11번 소게스티. 따라서 2번 브로드웨이신이 선행권에서 선행만 보내놓고 딱 붙어서 갔을 때 지난 10월 14일 같은 경주를 펼쳤을 때 얼마만큼 한 발을 더 써주냐 이게 관건이에요. 따라서 브로드웨이신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담을 못하고 정상 불패도 승급자는 부담이 있습니다. 뭐 1200이 나쁘진 않은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오피데이 같은 경우도 앞선이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렇지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에서는 좀 더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9주만이 남았는데 뭐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가 충분히 필요한 그런 마필이고 따라서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는 레이스라 봐요. 저는 9번마 그레이트 조이와 6번마 장비 행운 요 두 마필이 복빙이라고 봅니다. 그레이트 조이는 29주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도 휴양을 가기 전에 1700, 1800에서 뭐 입장도 했고 또 1700에서 5월 27일 같은 경우는 데키로 팔리고 사세에 머물렀는데 1200입니다. 이번 경주가 1200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레이트 조이도 거리가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마체도 좀 왜소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앞선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뭐 그레이트 조이에게도 단거리 수입의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조건이고 그런 측면에서 6번은 장비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행운도 이게 그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죠.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조기광도를 끌어올리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선이 오버하고 무너지는 조건이라면 뭐 장비 행운에게도 얼마든지 막판 추입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보다는 오히려 참고 타는 선위권 내지 중위권 내지 후미권 힘 있는 마필에게 저는 뭐 충분히 입상의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그 대상은 역시 9번 그레이트 조이와 6번마 장비 행운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혼전 경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